135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첫 연설은 멋졌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국민들이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정치적 연설이었고, 한동훈의 정치적 연설은 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연설은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모방했다. 어떻게 했든 간에 한동훈의 연설은 멋졌습니다. 한동훈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합법으로 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들, 민주당이 안고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 운동권 특권 세력들, 그리고 늘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무조건 조건 없이 지지하는 이 개딸 세력에 대해서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악법, 나쁜 짓을 하고 그 범죄가 저지른 자를 법에 의해 처단되는 걸 막는 것, 그래서 끝내는 국가를 죽게 만드는 것, 이런 것 하는 자들이라고 직접 합법을 썼습니다. 한동훈은 용기와 헌신을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용기를 내고,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은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여의도판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도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했을 것입니다. 다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은 용기도 없는 인간들, 헌신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게 용기와 헌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한동훈으로 정하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한동훈의 비대위는 신선하고 젊어야 된다. 그 구태들 갖다가 그대로 넣는 그런 비대위 갖고는 성공 못한다. 그래서 널리 인재를 새롭게 찾아봐라.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경제 강국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과학, 경제 모든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찾아서 탁탁탁 앉히고, 이제 교수들은 교단에 가서 그냥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고, 법조인들은 그냥 법원에서 변호사 열심히 하고, 법조인들이 가서 교수들이 가서 정치 됐습니까?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나이에 많고 작음을 떠나서 이 시대를 이끌 세대는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 X세대입니다. X세대. 이 시대를 신선하게 만들 그 모든 사람이 X세대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그래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런 말, 그런 세상, 개딸 전체주의가 가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 가고, 또 국민의힘당에 있는 그 무능한 인간들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나는 싸울 것이다. 처칠이 2차 대전 때 독일군에게 쫓겨서 영국으로 빨리 해변을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면 거의 한 40만 대군이 죽어야 되는데, 덩케르크 영화 우리 봤지 않습니까? 덩케르크 작전을 통해서 철군을 시켜놓고 처칠이 영국 의회 연설했던, 우리는 언덕에서, 고지에서, 들판에서, 그리고 우리는 해변에서도 싸울 것이다. 어디에서는 싸울 것이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 처칠의 유명한 이 빅토리, 영군 승리했습니다. 필성의 생각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악의 세력, 적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결전의 투지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싸우겠다는 인간이 없어요. 이때까지 전투 요원이 없어요. 국민의힘당은 작전 요원들은 많은데 전투 요원이 없어요. 아니, 전쟁에 전투 요원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때까지 국민의힘당이 밀리고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전투 요원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 중에 안시성 전투, 양만춘 얘기합니다. 그때 당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3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안시성은 5천 명밖에 없어요. 그 성주 양만춘이 안시성에서 당태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전쟁은 쪽수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국민의힘당은 인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100명이 넘어. 그 전마들은 160 몇 명이야. 그거 뭐 쪽수 별로 차이도 없어. 근데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는 쪽수가 없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전투 요원이 없다는 거 똑같아. 한 번도 안 싸워봐 놓으니까. 근데 싸워본 사람은, 우리가 깡패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은 1대 10으로 싸워도 이긴다니까? 그러면 2대 1로 싸워도 이기는데, 저 인간들은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그 KBS 고려 전쟁에 그란이 고려에 쳐들어와갖고 고려 현종 쪽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려군이 그란군하고 싸워서 이기는 소재로 지금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강감찬이 나오잖아요. 강감찬. 전 신하들이 항복하자 할 때 강감찬은 항복은 안 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길 수 있는 착한 묘책은 없지만은 시간을 갖고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강감찬 고려를 지킨 영웅 기주대첩 나오잖아요. 이 시대는 진짜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두 가지 생각 갖고 있으면 이긴다니까. 역대 국민의힘당 저 인간들이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말한 인간이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하리라 보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한동훈은 그 일을 해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던진 말, 나는 내년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도 받지 않겠다. 그 결과에 대한 과실도 나는 따먹지 않겠다. 진짜 멋진 사나이고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 정신으로서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랬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에 대한 과실도 나는 따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야 돼. 다 보면은 국민의힘당이고 할 것 없이 혹시나 이기면 한 자리 받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한동훈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오늘 이준석이가 탈당해갖고 신당 창당한다는데 준석아 너는 인생이 왜 그러냐. 어제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준석이가 너무너무 초라해졌습니다. 이제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준석이가 쓸 국민의힘당에서의 정치적 공간은 없다. 그리고 이준석의 신당은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준석에게 가서 신당 만들겠다가 하는 사람들은 정신지수가 상당히 일반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다. 내년 선거는 양극단 선거,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마지막 대결. 낡은 정치는 가고 새로운 정치 시대가 저는 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늘 고민했던 이 정치의 고질병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국회의원들 특권도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자에게 먼저 공천권 주겠다. 국민의힘당 다 포기할 거 아니에요? 공천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수백 가지 특권 다 정리해야 됩니다. 배부른 자들, 활락 속에 있는 자들은 국민의 아픔을 모릅니다. 국민이 얼마나 아파하고 국민이 저 먼 곳에서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워하고 국민이 뭘 바라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힘당에 있는 인간들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오지도 않아요. 선거 때만 되면은 시장통 한 바퀴 돌고는 선거 끝나면은 심할땡이야.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자기 지역구에 재래시장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난전에다가 채소 갖다 놓고 그 추위에 손님 없는 그 공간에서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상상해 보면은 진짜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이놈들아. 지역구의 재래시장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인간의 정이 있어. 그곳에 문화가 있었고. 근데 그곳을 정치적으로 늘 이용만 해쳐먹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살 때 대한민국이 살고 그곳이 살 때 이 사회가 산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지금 두문불출하고 공식 일정도 자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께 누군가가 말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전라도 경상도 할 것들 전국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춥죠.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장갑 하나씩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김건희, 그런 대통령 영부인, 받는 김건희가 아니고 주는 김건희. 장갑 하나라도, 목도리 하나라도, 핫팩 하나라도 가서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김건희. 그럼 세상이 바뀌어요. 그럼 김건희 욕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 참물하고 있는 인간들은 머리를 달고 있는 그런 가슴 없는 인간들, 뜨거움이 없고 인간의 훈훈한 정이 없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늘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제는 외치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요. 경제인들도 따라가서 잘해요. 김건희 여사는 남아있는 시간을 수도승이 고행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돌아와요. 서울매도 시장 많아요. 지금 뭐 하동, 구례 시장 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뭐 그런 시장 가봐요. 가면 막 할매들이 박수 치고 야단. 이때까지 벌어난 돈 갖고 대통령 부인이 하나씩 딱 선물해줘봐.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 마누라들 다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 해. 앉아갖고 어떻게 하면 남편 배지 하나 더 달까, 그래서 호의호식 더 누릴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아래 하자의 마음심, 하심, 마음을 쭉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제일 높은 하늘에서 오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이 땅에 와서 내림과 동시에 제일 높은 곳에서 왔는데 제일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온과 동시에 제일 낮은 곳을 찾아가요. 낮은 곳을 찾아가서 낮은 곳을 다 메우고 수평을 이루잖아요. 평화롭게. 그리고 모든 생명을 일깨우고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그런 물과 같은 그런 물의 철학, 하심하는 마음, 그런 걸 가지면은 비난받는 김건희에서 존경받는 김건희, 우리 유경수 여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왜 못 사냐고. 그런 사람 살 수 있다니까. 생각만 바꾸면은 행동이 바꿔집니다. 하여튼 한국 정치가 한동훈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바꿔야 되겠다. 대통령 관저에 앉아갖고 그 불안에 떨지 말고 그동안 만났던 인간들하고 다 절연하고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상태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그분들이 진짜 국민들입니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마음이 편할 때 정치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아파할 때는 아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정치의 기본을 깨닫고 영부인의 역할, 국모의 역할 다 하시기 바라고, 한동훈의 비대위에서 한동훈이 한국 정치를 깨우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킨,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칠의 연설을 사용했듯이 토니 블레어, 또 존 F 케네디 30대 대통령 되고 했잖아요. 마크롱, 요즘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화당에서 트럼프보다 더 뜨고 있는 그 미모의 여성, 그것도 젊어 보여요. 한국도 마크롱이나 토니 블레어처럼, 존 F 케네디처럼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선한 정치 지도자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한동훈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국민의힘 파이팅이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는 정당에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으로 변신,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낮부터 밤까지 또 우리 한가희님이 가치 있는 초소, 거룩한 초소를 또 잘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송화제가 또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변함없는 분들이에요.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런 데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라고 내세우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서 아무도, 이 대한민국 땅에 저는 어떤 인간들도 이 가치를 생각하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이 1359일이, 내일 모레가 이제 1400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켜지는 것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섭리 신께서 바라보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큰 바람 없이 자신이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이 있기에, 그런 사람이 있기에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10명이 넘잖아요. 30명 가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충분히 지켜주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도 없어갖고 막 그냥 멸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초소를 지키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은 지켜줘야 될, 사랑해줘야 될, 축복을 줘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